공예에 나오는 문장들을 쭉 얘기하면서 예란 변 구별하고, 서 차례 매기고, 죄 말음질 구획하고, 그 다음에 별 구별하고, 뭐 제약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의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의 대상은 대부까지만 해당되고 사 이하 서의는 형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를 국가 경영의 이론 또는 이념으로 삼아요. 그래서 국가 경영의 이념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것 안에서 국가 경영의 그 주체들 또는 대상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귀족들일 것이고 그 대상은 민이겠죠. 그래서 귀족하고 민인데 민은 원래 상나라에는 민 개념이 없어요. 민 개념이 없다가 주나라에 오면서 민 개념이 탄생해요. 그래서 민 개념이 탄생하는데 민이라는 것은 상나라 때는 대부분 귀족을 빼고 대부분은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근데 이제 이 상나라 말기가 되면 그 아주 사람들을 가혹하게 통치를 하거나 전쟁을 무리하게 많이 일으키면서 이 노예들 자체가 반란의 힘이 상나라에 동의하지 않는 기미, 두 가지 기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상나라의 원래 귀족들 자체보다 젊은 귀족들하고 걸나라, 이 상나라 왕인가요? 걔가 기존의 원로들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하면서 원로들도 반만이 많죠. 그래서 주나라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상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군사들이 노예로 참여하는데 노예들이 창을 거꾸로 들어요. 그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싸울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극한 고통이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천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주나라가 상나라와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워요. 천명을 받았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하늘이 주나라 무왕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을 보호하라. 그래서 명령을 천명이라고 했고 그 내용은 보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가 이 노예들을 신민이란 용어로 민으로 바꾸어요. 물론 주나라도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 개념이 탄생해요. 민 개념이.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명, 명덕, 발견덕을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친민 그러잖아요. 친민, 지어지선 그렇게 끝낸단 말이죠. 친민 할 때 이 친민이 아니에요. 친민이 아니고 대학을 만약 대학과 중용은 얘기의 편 중에서 하나가 독립돼서 하나의 새로운 책이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대학과 중용은 원래 대학과 중용은 얘기라는 책의 편에 들어가 있던 것들인데 이게 독립해서 하나의 텍스트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 지도는 제친민이 아니고 신민. 근데 이걸 갖다 주의가 친민으로 바꾸죠. 그럼 다시 보명, 그러니까 1000명을 보호한다. 1000명을 받아서 보민을 하라라고 했을 때 1000명의 내용이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할 때 이 백성의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백성을 채우는 것은 상나라 때 노예들이나 이 사람들을 민으로 바꾸어낸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민은 통치의 대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귀인은 정권이자 정치의 주체입니다. 귀족들요, 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주나라에서 얘가 정치의 원리이다라고 말하면 얘는 이들 사이의 규범을 말해요. 얘는 이들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 예와 국가 변경이라는 목차에 보면 주나라에서 얘는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정치, 규범, 도덕의 성격을 갖춘다. 그래서 부, 레자, 상하지, 비, 천지지, 경위야, 민지, 소위, 생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 부, 레자, 상하지, 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지지, 경위. 그 다음에 경이야, 민지, 소위생. 이건 역시 제가 춘추 자시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문장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상하의 별이, 상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계급을 전제한다는 말이죠. 계급이 있어야 상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별이라는 말은 기준이거나 통솔하거나 하는 지점들을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계급을 하나의 기준으로 쭉 끌어당기면 쭉 딸려오는 게 이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자 모든 것을 통할하는 것을 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의 계급, 신분을 통할하는 기준이 예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랑 계급 안에서 그 계급을, 상하 계급을 통할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천지지 경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줄 날줄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죠. 그 배틀에 앉아서 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옷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레 말고
배틀. 물레는 실만 들고. 그래서 이제 발로 이렇게 조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경위예요. 경위. 이게 경이고 이게 위예요. 그러면 경과 위를 그대로 지구본에 그대로 그리면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경위죠. 그러면 C줄과 날줄인데 뭐 C줄과 날줄이면 이게 천이고 이게 G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기준이 되거나 이 세 개를 질서 지우는 작업이 경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사건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만큼 왔고 어떤만큼 전개되었는지를 물을 때 경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의 경위라는 것은 천지를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C줄, 날줄을 구획해서 쫙 거물망처럼 쳐놓는 게 경위란 말이죠. 그럼 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개를 C줄, 날줄로 쭉 엮어놓은 체계이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저는 군대에서 작전병을 했는데 작전병을 하면 맨날 지도를 가지고 점을 찍어서 C 얼마, P 얼마 이 지점으로 이동해서 이 지점에서 가세요. 그럼 좌표를 맨날 내가 적어주면 그이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서 2km 여기서 뭐 1km 이렇게 해서 작전, 훈련 계획을 짠단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경과 위라는 것은 행위의 기준이거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주나라 시대 때 대부쯤 된다고 쳐요. 대부쯤 된다. 근데 내가 대부인데 어떤 대부냐면 종이야. 종을 담당하는 대부라. 종을 담당하는 대부는 무슨 말이냐면 천자국의 대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 축, 공, 사 뭐 이런 것들이 대부예요. 그러면 이제 종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례, 국가의 종교적 의례를 담당하는 대부예요.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예를 다시 들어서 경위, 천지지 경위라고 할 때 내가 주나라의 종을 담당하는 대부라면 당연히 국가 제사를 내가 주관하는 국가의 의례를 주관하는 일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경위의 논리에 따라서 나는 관작이 대부이고 대부가 종이라는 대부가 해야 할 일들은 천재에 대한 제사와 종묘에 대한 제사 두 개를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대부 중에서도 등급이 이만큼이고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이만큼이고 축을 하는 대부보다는 요만큼 높고 하는 역할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쯤 돼라는 것들이 지위가 정해지는 게 경위라는 거죠. 그래서 얘라는 게 천지의 경위라는 것은 천지 안에 천지의 시줄 날줄로 꺼여진 것 안에서 자기의 자귀에 맞게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계급이었고 계급에 대한 규정이고 경위라는 말은 자신의 위치예요.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민지 소위생 그것으로서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죠. 그 지위에 맞게. 그래서 예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제일 원리입니다.